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오이사 조치 해제와 관련된 강경화 장관의 발언이 일파만파 되고 있는 가운데서요, 외교 문서에서도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문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의 항의였는데요, 이게 이제 공식화돼 버렸으니 미국과 대한민국의 외교관계, 한미동맹, 이제 균열을 뛰어넘어서 이제 분열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오늘은요, 중요한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는 국정원 전 제1차장을 역임하셨던 전옥현 차장님 모셔서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정원에서도 이제 외교 담당을 하셨고 또 최고위층까지 올라오셨으니까 뭐 국정원장 다음은 이제 차장님이시니까 많은 정보를 다루셨을 텐데, 특히나 이 외교 문서에 이렇게 미국의 그 폼페오 장관이 직접 항의를 했다는 게 담겼다는 게 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남북 관계가 상당히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그 속도로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걸로 일단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내실 있게 남북 관계가 발전이 돼야 된다. 그쵸. 이런 그 우려도 또 상당해요. 과연 정말 어느 정도의 내실이 있을까? 그 내실 속에는 남북 관계 합의가 굉장히 정말 실질적으로 정말 그 민족적인 화해, 그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진정성이 있는 관계 개선인지, 그 관계 개선의 두 번째 요인은 내실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그런 관계 개선은 반드시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과 정책적인 조율이 잘 돼 있는지, 그쵸. 그래서 남북 관계의 진정한 개선, 또 한반도 안정, 북한의 비핵화,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한 묶음으로 엮여져 가야 되는데 과연 그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데 대해서 걱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다행스럽게 우리의 정부가 그동안에 한 얘기를 보면 일부 언론에서 특정 매체에서 거론한 것처럼 한미 동맹과의 이상한 관계 하나도 없고 한미 공조가 굉장히 잘 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진정으로 우리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이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외교 문서는 심각하다는 게 왜 심각하냐면 이게 구두로 외교부 내부에서 논의된 게 아니고 문서를 통해서 한미 관계의 현 주소가 어떤지가 적나라하게 노출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그동안 믿어라, 우리 한미 조율을 잘하고 있다, 한미 철저한 공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도 믿고 싶었을 텐데, 아니 우리 국민들도 당연히, 그렇죠. 아니 저도 얘기했잖아요. 당연히 믿어야죠. 믿고 싶고. 근데 이게 아니네. 이게 언론에서 또 이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거가 맞네. 이거 한미 공조에 이상이 있구나.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물적 증거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지금까지 미국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북 현재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나오는 골자의 불만의 핵심은 바로 뭐냐? 사전에 통보 형식으로 좀 알려주지 마라. 다 너희들끼리 남북 간에 정해놓고 슬쩍 그냥 미국한테 알려주는 식으로 하는 거는 잘못됐다. 그렇죠. 이거가 제일 큰 불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군사합의서가 알려져서도 말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큰 하나의 이제 그 밖으로 튀어나온 한미 관계의 어떤 이상 현상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된 결정적인 요인 중에 또 하나예요. 그것도 뭐냐면은 뭐 유엔사라든가 이런 미국 정부하고 뭐 긴밀하게 협의했다 이렇게 돼 있지만 협의하고 남북 간에도 협의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합의한 거잖아요. 협의와 합의는 하늘과 땅 사이예요. 저거 우리 앵커님하고 협의만 하루 종일 해봐야 합의 없으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이게 협의 갖고는 안 되고 합의 이상의 공조를 해야 된다. 제가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이제 국방 분야 이런 분야별 협의의 단계를 넘어서서 공동의 인식을 하게 해달라. 공동의 인식. 인식. 협의하면 서로 이견까지 다 드러내는 게 진정한 협의지 않습니까? 이견 드러내는 걸로 해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인식. 같이 똑같은 생각을 하게 해달라. 그래갖고 그 같은 인식을 가지고 공조를 하자. 손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북한에 대응하자. 이건 굉장히 용어는 평범할지 모르지만 이 현 상황에서 미국이 협의를 넘어서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공조를 하자. 이렇게 세 개의 컨셉을 동원한 것은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는 나름대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진정성과 그 노력이 미국이 생각하는 정통적인 한미 동맹 관계에서의 공조의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 이것이 상당한 미국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고 앞으로 남북 관계가 진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현 정부도 그렇고 현재 김정은 그 북한 체제도 그렇고
남북 간의 판문점 선언, 그리고 평양 선언을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진행시키고 싶어 해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은 그거하고 달라요. 남북 관계는 반드시 비핵화와 속도를 맞춰라. 그렇죠. 비핵화와 속도를 안 맞추면 김정은 혼자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리면 이거 북한 핵을 못 잡지 않느냐. 이런 거가 미국의 기본 입장인데 여기에 우리가 도전하는 것으로 미국 쪽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도전. 거기에 위험이 저는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말 인식을 함께 해야 된다. 북한에 대한 위협, 북핵에 대한 위협, 이걸 인식을 공히 함께 해야 되는데 그 인식 자체가 나는 저 빨간 곳을 갖다가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 아니야. 그거는 위험해. 그런 음식은 이뻐 보이지만 독이 들어있어. 라고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인식이 같아야지만이 저게 위험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건지 다른 사람이 먹지 못하게 그걸 뭐 잘라서 어디다 버린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요거 내가 이쁜데 그러면서도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이 먹을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냥 놔두고 가버리는 거. 예. 한 사람은 잘라버리고 가는데 지금 그런 상태 같아요. 미국은 어떻게든 이 뿌리를 잘라버려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위험하지만 요게 통일되면 내 거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이상한 인식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죄송합니다. 이 제일 지금 민감하게 우리하고 미국 정부하고 부딪힐 소지가 있는 게 아까 우리 앵커분께서 말씀하셨듯이 524 제재, 예. 해제 문제잖아요. 그럼 그것도 어쨌든 제재예요, 제재. 남북 간의 제일 큰 제재입니다. 네. 예, 제일 큰 제재인데 이런 제재 문제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고 미국은 이 제재라고 하는 채찍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반드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입장에서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 현재 제재와 관련해서 입장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발언한 게 우리 정부 입장이거든요. 네. 그 우리 정부의 가장 최근에 발언은 우리 대통령께서 네. 불란서 가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비핵화를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가면 제재를 좀 완화해서 비핵화를 촉진시키자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청와대에서 부연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가 가는데 비핵화 단계가 그 되돌릴 수 없는 단계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 긴 과정에서도 제재 완화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어요. 이 부연 설명이 제가 보기에는 저도 외교안보부장만 30년 네, 넘게 그러니까요. 다뤘으니까요. 요 부연 설명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에서 오해의 소지가 많다. 왜냐하면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또 주요 서방 선진국가든지 정상적인 그런 국가들이 북한과 양자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제재는 누가 지금 중심에서 움직이냐면 미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전부. 그러면 미국에서 움직이지 않는 제재 해제의 방침은 뭐냐면 분명히 거기는 이렇게 과정에서 제재 완화해가지고 촉진하자가 아니라 비핵화가 완성된 다음에 제재를 해제하는 게 맞다. 중간중간에 슬금슬금 해제해버리면 이게 북한이 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단계적으로. 내가 김정은 위원장이 뭐 하나 내놓을 때마다 미국 정부에서 우리한테 제재 하나씩 풀어줘. 이거가 이제 북한식 얘기잖아요. 네. 그럼 우리 청와대에서 제재가 이루어지는 그 비핵화가 되돌릴 수 있는 단계 과정까지 그 긴 과정에도 풀자 얘기는 북한에게는 중간중간에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미국은 비핵화가 완성된 단계 이후에 하자는 거예요. 많은 차이가 있어요. 많은 차이. 예, 거기에서 상당한 그 오해의 요소가 있고 앞으로 갈등 요소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불란서 예. 대통령하고 얘기할 때 마크롱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기본적으로 유엔에 지금 제재 결의안이 있지 않느냐. 유엔의 제재 결의안을 기저로 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토대로 해서 비핵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마크롱은 비핵화도 옛날에 미국에 있었던 CVID라고 하는 네.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고 하는 최고 강한 용어를 썼어요. 미국도 이제 지금 이 용어를 안 씁니다. 그렇죠. 북한이 하도 반발해버리는 거 알으니까 용어를 살짝 바꿨어요. FFVD라고.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이 이제 이 F하고 두 F에 다 걸려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거 안 썼는데 불란서 대통령은 옛날 용어인 CVID까지 썼어요. 그 정도로 불란서는 굉장히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 현재까지 불란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고 불란서 정부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유럽에 있는 나라가 이제 불란서하고 영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란서하고 영국은 미국이 제재를
제일 먼저 이니시에이트 할 때 항상 미국이 등에 업고 영국과 불란서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강하게 추진합니다. 그렇죠. 5개 상임이사국이 있으니까. 상임 5개니까. 그래서 불란서가 이렇게 나오면 영국도 쉽게 바꾸기 어렵다.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브뤼셀에서 아셈 정상회의가 있는데 그때 독일 총리도 만나고 이제 영국 수상도 만나고 다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 대통령이 불란서에서 얘기하신 거하고 비슷하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러다 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북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됐든 한미 공조가 기본 틀이거든요. 그렇죠. 이 한미 공조를 등에 업고 우리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움직여가지고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구조여야 그렇죠. 됩니다. 근데 이게 잘못해갖고 번져나가기 시작하면 본의 아니게 미국 정부라든가 다른 나라들이 볼 적에는 가만히 있어봐. 이거 한국은 항상 한미하고 둘이서 손잡고 북한에 압박도 하고 채찍도 하고 당근도 줬는데 이거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은 거꾸로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봐. 이거 그러면 한국이 한미 공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미국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국내 언론에서도 일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만약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걸로 정부의 순수한 의도와 달리 그렇게 국제사회가 받아버려지면 과연 북한의 핵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잖아요. 북한 핵 문제는 우리가 다룰 능력이 없고 미국이 다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다뤄야 할 능력이 있든 없든 우리가 맨 앞장서서 발벗고 나서야 되는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외교력에 상당한 낭비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를 핑계대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루폴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구멍을 너무 많이 내주게 되는 그런 우려가 있다. 이걸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말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사실 마크롱 대통령 앞에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듯이 아니면 미국과 공조하는 발언을 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북한 편이야? 이거 언론 보니까 블룸버그가 북한의 대변인이라고 했는데 딱 그 짝이네. 그러니까 그 미국 입장에서는 쟤는 왜 저래? 중국 편에 쓰고 북한 편에 쓰고 러시아 편 쓰고 왜 미국 편을 안 들지? 그럼 미국이 사실 영국, 프랑스 이 두 나라의 힘 때문에 대북제재도 갈 수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러시아하고 중국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니까요. 거기서 하나만 이탈해도 미국이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인데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을 어떻게 보면 이 러시아, 중국, 이제 프랑스까지 꼬셔갖고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쓰고 있다? 외교를? 와, 이렇게 되면 이번 외교는 반역 외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의 지금 이제 외교적인 노력, 네. 우리 정부도 반드시 북한 핵을 폐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국제사회에 충분히 줬어요. 그런 메시지를.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럼 우리 정부가 순수하게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쳐요. 또 인정을 하자고 하요. 그러면 그런 순수성과 진정한 의도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지지 여론을 받아야 돼요. 국제사회가. 지지 여론을 받아가지고 북한이 이런 아까 얘기한 대로 한미 공조의 틀 안에서 만들어진 전략에 따르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제재라든가 종전선언이 최근까지 제일 중요한 하나의 이제 수단이지 않습니까? 네.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을 하든 유도를 해내든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의 이제 그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기브 앤 테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요소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에 비해서 보면 북한 측 반응을 보면 북한이 이제 조선중앙통신으로도 얘기를 하고 또 노동신문으로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네 채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북한에서 얘기를 나오는 걸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자기네가 이제 일단은 그 풍계리 실험장을 이제 폐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도 폐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써 이미 자기네는 상당한 비핵화의 조치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영변 핵 폐기 같은 거는 지금 얘기를 하면서 핵실험 그 영변 핵 폐기와 다른 그 핵 폐기에 대해서 미국이 상관을 조치를 취해준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북한이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북한은 부연 설명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종전선언 얘기는 요즘 하지도 않아요. 제재 얘기만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영변선언 플러스 알파를 제재 문제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북한은 제재 문제에 지금은 이제 엄청 정책적인 역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까지 비핵화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계속 제재 얘기를 하다 보면 본래 비핵화를 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북한을 밀어야 되는데 비핵화는 진도가 이제 한 뭐
5%나 됐나요?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비핵화를 이런 대북 제재 대북 제재를 빨리 완화해야 된다는 메시지로 잘못 익힐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서방 주요 언론에서 다 이걸 갖다가 이거 잘못하면 미국이 압박을 가는 걸 비춰줘 가지고 한국이 혼자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고 특히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런 우려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외교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외교하고 다릅니다. 요즘은 공공외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공공외교. 공공외교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냐? 이제 전부 세상이 열린 세상이 됐잖아요. 우리 지금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유튜브 방송하는 거, 저거 지금 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열차 안에서 다 보잖아요. 지금. 요즘은 종편보다 더 많이 네. 나옵니다. 지금 뭐 등산 가서도 뭐 다 보고 뭐 전 세계 어디 어느 지역에서든 전 세계에서 다 봐요. 그 정도로 이제 민간 부분의 역할이 더 커졌다. 정부가 하는 공식적인 외교보다.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서 있는 전문가들, 또 민간 부분에 있는 언론 매체들, 또 연구소 싱크탱크들이 우리 정부의 그런 비핵화 외교에 대해서 비판을 계속 해야 되면 우리가 외교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거다. 그래서 비핵화의 목표 달성에 상당한 차질을 줄 수 있다. 줄 수밖에 없다. 이거를 정부가 좀 명심해서 제재 문제를 다루더라도 순서가 있다. 그렇죠. 지금은 비핵화에만 북한이 비핵화가 나오도록 불란서 대통령, 영국 총리, 또 이 아셈 회원국 여러분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넣어주십시오. 제재는 반드시 비핵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됩니다. 과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동맹국인 그리고 북한 핵 문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정부하고 손을 맞춰서 가는 그런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만이 정부 차원의 외교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공공외교 측면에서도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기울이고 있는 외교적인 노력이 더 빨리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얘기한 대로 제재 푸는 시기가 더 빨리 올 수 있어요. 왜? 비핵화가 빨리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예. 그 비핵화를 빨리 이루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해서, 이제 김정은과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 종전선언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다. 빨리 비핵화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시점부터 보니까 종전선언 얘기는 쑥 들어가 버리고, 지금 계속 제재 완화로 국제사회를 다니면서 외교를 벌이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북한 대변이 맞네. 완전 수석 대변인이네. 이 블룸버그 통신의 이 평가가 너무나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종전선언은 우리가 할 만큼 해가지고, 이제 강경화 장관까지 나서서 세계적인 언론 워싱턴 포스트에 아주 강력하게 종전선언 해야 된다고 창의적인 그 어프로치로 제시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 종전선언은 이제 이 정도 하면 결국은 미국도 우리한테 따라올 것이다. 그래갖고 영변 핵 플러스 뭐 ICM이 됐든 또 일부 다른 핵무기가 됐든 뭐 폐기를 하든 아니면 밖으로 갖고 나가든 이 정도 하면 종전선언 미국이 이제 해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마음을 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로지 제재를 풀어달라 이렇게 세게 미국한테 또 한국 정부한테도 여러 가지 채널로 압박을 가하면 김정은 입장에서 이거 한국 정부도 받아갖고 제재가 빨리 해결하는데 도와주겠지. 이렇게 마음을 편안히 먹고 되게 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진짜. 지금 상황을 보니까 김정은이 볼 때, 이거 종전선언 된 거나 다름없어. 미국은 지금 한미동맹이 깨져가고 있는데, 미국도 보니까 일본으로 다 군대 뺄 것 같고, 여기는 그냥 군사협력 관계로, 어차피, 지금 저희가 지금 전시작 정권 이양 문제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야. 그거보다도 빨리 대북 제재 완화시켜야 돼. 문재인 씨 빨리 돌아다니면서 우리 대변인 활동에, 제 생각은 가정입니다. 의혹이고. 그러니까 저렇게 다니는 거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빨리 우리가 본래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문제를 다뤘을 때 내놨던 우리 정부도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게 한미 공조의 정말 기본 출발선이고 한미 공조를 튼튼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어요. 그 취지에 맞게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과제가 지금 남아있다. 좀 더. 이렇게 외교부 문서가 튀어나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문서가 튀어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이제 문서 관리 지침에 어긋나게 된 거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문서에 이견이 있어갖고 이견을 달래는 정도로 한미 관계가 유지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마크롱 대통령이 또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거부를 했고 또 이제 또 아셈에서 얘기할 텐데 참
갈수록 태산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게 뭐 하는 짓인가. 동맹을 깨고 말이죠.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대한민국이 당해야 될 고통이 너무나 클 것 같습니다. 또 예를 들자면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제 고위급 회담에서 철도 도로 연결 문제, 착공식 문제 이런 게 다 합의됐어요. 그리고 이제 철도도 북한 뭐 신의주로 갔다 어디 한북 어디로 가고 뭐 해가지고 그 신문 보도 보니까 한 뭐 1200km 가까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이제 현대화 시키는 이제 조사도 하고 또 그런 작업도 할 텐데 물론 지금 당장 내일 모레 뭐 바로 장비 다 갖고 들어가서 공사를 시작하는 거 아니지만 이제 비핵화하고 어느 정도는 연계가 돼서 작업을 하겠지만은 그런 작업도 많은 지금 오해를 국제사회에 주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유엔 결의안에 운송 수단을 공급하거나 판매하거나 이전하거나 이런 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쵸. 경유, 유류 이런 거 못하게 돼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이번에도 철도 공동 조사할 때 유엔사가 브레이크 거는 것이 바로 경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철도가 만약에 현대화된다. 그러면은 뭐 그게 수십조 들 뿐만 아니라 그 시간도 엄청 걸리겠지만 지금부터 그걸 막 거론해가지고 마치 이제 북한은 핵 문제에 정말로 약속한 대로 CV가 됐든 FFVD가 됐든 다 끝난 걸로 생각하기에는 착시 효과를 줄 우려가 다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철도 도로 현대화시키고 뭐 구간을 연장해서 운영하고 이런 문제도 유엔 제재의 일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명시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 국방부에서도 이 철도 도로 이런 그 고위급 회담 다음에 우리 언론에서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한미공조 잘하고 있고 유엔 제재에 또 이 미국의 제재에 위반되지 않도록 잘해 이렇게만 돼 있지 않아요. 거기도 보면 분야별 금수 품목을 포함해서 유엔 제재를 잘 지켜라. 유엔 제재를 잘 지켜야만이 비핵화에 도움이 되고 비핵화에 도움이 되게 할 유엔 이사국 이 회원국들은 책임이 있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수된 금지된 분야별 품목이라는 게 바로 운송수단, 경유 이런 걸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책임을 지라고 있어요. 책임을 지라. 이면 책임을 지고 똑바로 해라. 이 얘기는 이 굉장히 신사적으로 얘기한 건 외교적 레토릭이지만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진짜 의도를 잘 우리가 파악해서 대응을 잘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이 이제 재무부가 우리 국내 은행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얘기하면서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를 내렸는데 이게 잘못되면 진짜로 걸려들어서 말이죠. 간접적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금전이 왔다 갔다 하는 내용만 나와도 이게 엄청난 타격이 돼서 국내 은행들이 뭐 달러를 갖고 움직인다든가 이런 제한이 걸리게 되면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금융 제재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우리나라 은행들은 뭐 대부분이 다 이 달러가 기축통화도 기축통화지만 결제 수단이 거의 다 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제재망에 만약 위반된 걸로 걸려들면 그 엄청난 손해를 본다. 이미지 타격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2014년도인가에 BNP 파리바 은행이 제재에 걸려들었어요. 이란 제재 위반해가지고 그때 벌금을 한 70억 불 정도. 70억. 예. 그러니까 한 80조입니까? 그렇죠. 엄청난 이 벌금을 물어냈어요. 그 정도로 휘청휘청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행은 BNP 파리바만큼 그렇게 영향 로비력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고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 저도 신문 보도를 믿고 싶지 않은데 우리 정부가 미국에서 그렇게 엄중한 워닝을 줬는데 그거 별거 아니야. 통상적으로 그거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미국 의도가 우리 은행들 제재에 가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하고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보도가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 관계기관에서 너무 미국의 의도를 안이하게 보고 있다. 왜냐하면 그게 컨퍼런스 콜을 할 정도로 시급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시점이. 예, 그리고 본래 그 북한 제재 대상 기관 다 해갖고 466개 거기에다가 일단 대상만 올려놨는데 그 다음 날인가 그런 세컨더리 보이콧에 위험이 있다라는 경고 문구를 추가적으로 미국이 올렸어요. 그 얘기는 그냥 일상적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제재를 똑바로 잘 지켜라. 그렇게 알려주는 노티스에서 해주는 통상적인 차원이 아니고 노티스가 아니고 이건 워닝으로 봐야 된다. 얼리 워닝. 조기 경보를 올려준 거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사고가 나지 않게 그리고 은행들이 그 제재 룰을 따르도록 강력하게 지도를 할 생각을 해야지. 그거 별거 아니야 할 때 미국 재무부에서 그 담당 결정을 한
담당 그 고위 공무원들, 직접 전화한 담당 인사들이 볼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정책적 오류가 우리 정부 관계기관들 사이에서 만약에 있다면 그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나중에 뭐 외양간 입고 나서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칠 수 있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진지하게 미국의 또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한미 관계가 우호 관계니까 봐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국가 이익, 더군다나 지금 미국은 미국 국가 이익을 최고로 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상 문제도 우리 자동차 관세 타협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막지막까지 버티잖아요.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방위 협상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한 푼이라도 더 미국 쪽에서 우리 한국이 부담하도록 합의 안 해주잖아요. 그게 국가의 고유 이익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방국이니까 잘 봐주겠지. 이렇게 낭만적인 생각 좀 하지 마시고 은행 금융위원회에서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서 반드시 지켜라. 저도 그런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제 뭐 신의 한 수가 보도는 했지만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조기 경보가 지금 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 기지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 출입 제한 조치가 내려졌단 말이죠. 그동안은 이제 뭐 안에 있는 사람 알면 그 사람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뭐 들어가자 하면 들어갔는데 이제는 뭐 30일 전에 보고를 해야 된다니까 뭐 거의 들어가지 말란 얘기나 똑같은 건데 어제 보도하고 나서 굉장히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뭐 출입 제한 조치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저도 그렇고 신의 한 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해서 보도를 했지만 실제로 중요한 조치 맞습니까? 중요한 조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저 어디 뭐 제3세계 국가가 아니고 예. 미국의 동맹국가예요. 미국의 동맹국가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미국이 전쟁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가 생명을 걸고 참전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시민과 군인들이 필요한 경우는 우리 한국에 와서 자원봉사자가 됐든 현역 군인이 됐든 목숨을 각오로 하는 게 말하자면 피로 맺어졌다고 하잖아요. 피로 맺어진 게 동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외교적으로 우호국가하고는 다르다. 우호국가 우위에 동맹이 있습니다. 예. 국제관계에서 최고 중요한 가치와 비중을 받는 나라가 동맹국가예요. 그런데 동맹국가 국민이 일본에 있는 기지를 들어갈 때 옛날에는 같이 간 사람 안내를 받아서 신분증 제시하고 들어갔는데 네. 이제 30일 전에 쉽게 하면 신원조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상당한 우리 국민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것이고 불편을 주는 것이고 동맹국에 상응하는 그런 대우를 못 받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자면 지금 서울에 일본 사람들도 엄청 많잖아요. 많죠. 뭐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사람들도 많이 있고 많죠. 여기 용산에 미군 부대 있잖아요. 네. 우리 거기 호텔도 있고 그래 거기 가서 예,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예, 그렇죠. 뭐 저녁 때 스테이크도 먹을 수 있어요. 미국 군인을 알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을 알면 저는 신분증만 가지고 가서 그렇죠. 출입할 때 이렇게 내주면 아이 그냥 잘 맛있게 먹고 와라 이렇게 하고 그렇죠. 들어갔다 나와요. 네. 아무 제한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서울에 있는 일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가려고 그 미군 군인이나 아니면 그 출입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갔는데 당신 일본이냐? 아 돌아가시고 한 달 전에 신청해서 해보세요. 그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어이가 없죠.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아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잘못이 하나도 없고 나중에 보니까 아니 아무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그렇게 됐대.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가만있어 봐. 정부가 미국한테 서운하게 한 거 뭐 없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알아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정부에서 뭐 이런 것 때문에 미국한테 오해받는 거 있대. 그러면 그게 영향을 줬나? 그러면 누구한테 원망하겠어요? 정부한테 원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미군 기지 가려고 했던 우리 국민들이 많든 적든 간에 상당한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다.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동맹국이 아닌 나라들, 미국에, 일본에 사는 국민들이 갈 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또 그리고 동맹국 국민들도 우리 국민들 같이 느닷없이 똑같이 그런 불편을 겪는지. 지금 보도된 거 보면 그거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예, 까다로워졌다는 거 갑자기. 아니겠어요. 그만큼 미국 정부가 됐든 아니면은 미군이 됐든 어느 파트에서는 우리 한국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과거와 다르게 하는 그런 시작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분석을 내리는 게 이 정부에 대해서 그동안 반미 운동 또 반미적 시각을 통해서 미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것이 아니냐. 동맹 관계이고 또 북핵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프랑스 가든 아니면 일본을 가든 미국을 가든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됐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그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뭐 대북 제재와 관련돼서 대한민국까지 세컨더리 보이콧 얘기하고 일본 기지에 대해서는 출입 제한 조치 걸고 말이죠. FTA라든가 여러 가지 무역 통상에서도 이제 앞으로 압박이 들어올 텐데 참 걱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남북 간의 그런 평양 군사 합의 때문에 이제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북한 애들이 정말 공격 징후를 보이고 있는지 안 보이고 있는지 전방에서의 감시 체제가 상당히 다 무너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한미 연합 훈련도 지금 잘 못하게 돼 있고 또 안 하고 있고 네. 이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 대통령서부터 제대로 이런 한미 연합 방위 개념, 한미 동맹의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지식과 그런 철학을 갖고 있을 필요도 있지만 이 정부 각 실무 부처 차원에서도 그런 노력을 제대로 잘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일본 기지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네. 최근에 미국에서는 최첨단 장비, 감시 장비를 일본 기지에 집결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러면 한국에는 왜 안 가지고 오고 다 일본에만 하느냐. 그러면 일본 기지가 후방 기지잖아요. 우리 주한 미군의 후방 기지인데 우리 미군 안에서 그런 첨단 장비를 운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기술적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다 갖다 놓고 그런 첨단 고도의 그런 감시 장비를 운영하고 또 그걸 통해서 북한한테 군사적인 또 의미 또 메시지도 주고 이런 다양한 그런 의도하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일 미군 기지에 대한 한국인의 접근권을 좀 불편하게 한 연장선상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부 당국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뭐 곳곳에서 경고 사이렌이 나오고 있는데 나는 몰라 그냥 하면서 다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지금 참 마음이 막 무겁고 말이죠. 우리 국민들이 보면 답답하고 화가 나는 상황인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뭐 추가하시고 싶다던가 아니면 뭐 드리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사실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다행히 비핵화를 하겠다. 의미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테이블에 나온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이러한 그 평화 모드가 실질적인 핵이 없는 평화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말, 행동 하나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 당국도 이러한 북한의 이 대내외적인 그 행동에 대해서는 면밀히 주시를 해서 정치적인 색깔을 씌우지 말고 순수하게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 즉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목표에 충실하게 우리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그냥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또 아마 큰 어떤 그 방향을 제시해 준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제도 저희가 방송하면서 친구 사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친구가 싫어지면 야 오지 마. 그 전에 하는 일 있죠. 같이 밥도 안 먹죠. 예. 그리고 연락도 안 하죠. 지금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왜 제가 연락 안 하지? 요쯤 되면 밥 사준다고 아니면 밥 먹자고 연락 올 텐데 왜 연락 안 하지?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너 집에도 오지 마. 그리고 너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너 지금 다른 친구 만나갖고 특히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 만나서 너 이간질했지? 이런 상황입니다. 마크롱 대통령 앞에서 좋은 친구 이간질한 문재인 아마 심판을 받을 날이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신의 한 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